노래방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들어서는 사람의 걸음이 멈추는 게 보였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고 마지막 대화도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얼굴이 주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회사 복도 자판기 앞에서 스쳐가던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고 저는 왜 이 낯선 공간에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술이 오른 얼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마이크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해 테이블 위 물잔만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끌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 없었던 사이였고 딱히 깊이 얽힌 기억도 없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받아들었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곡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며 흥을 돋우려 했지만 저는 눈앞의 풍경이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일부러 감정을 담으려는 느낌도 없었지만 그 담담한 톤이 오히려 마음 안쪽에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흐르다가 어느 순간 귀에 또렷이 박혔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저 역시 그 이름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묘하게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고 방 안의 분위기는 다시 떠들썩해졌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고 대신 리모컨을 다시 들어 올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을 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감정이 다시 올라왔고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와 빛이 멀게만 느껴졌고 마치 저 혼자만 시간 밖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였지만 이대로 보내고 나면 아마 다시는 말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중부지점 인사팀에 계셨던 분 아니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잠시 말이 없었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30년 전 회사 복도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고 저는 그 조용한 반응에 괜히 긴장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인사팀 복사기 앞에서 자주 마주쳤었죠.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컵을 내려놓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 짧은 말 안에 오래된 시간들이 조용히 섞여 있었고 저는 다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방 안의 조명은 바뀌고 있었지만 제 눈엔 그녀의 얼굴만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왜 말을 걸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고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조용히 흐르던 그 공기 속에서 그 시절 꺼내지 못한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싸한 밤 공기가 목덜미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셔츠 깃을 한번 만지작거렸고 옆에서 함께 나선 그녀의 발걸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제 걸음을 따라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 침묵이 꼭 무언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지는 감정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저는 골목 끝 벤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도 말없이 따라와 제 옆에 조용히 앉았고,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포장지 찢는 소리와 계산기 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가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고,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줄 알았어요. 말투는 차분했고,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 걸어볼까 말까 망설인 적 있었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이 제 가슴에 울리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저 천천히 말을 꺼냈고,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시선을 멀리 뒀습니다. 편의점 앞 가로등 아래로 바람이 느릿하게 지나갔고, 그 틈 사이로 우리 둘만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컵을 들어 물을 마셨고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괜히 어색해질까 싶어 저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먼저 말했고, 저는 그 질문이 오히려 반가워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서로 눈을 마주봤고 웃음이 잠깐 스쳤습니다. 사람 적은 데서 조용한 데서 뵈면 좋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골목을 걷는 동안 발걸음은 여전히 나란했고 마치 아주 오래된 관계처럼 편안했습니다. 헤어질 길목 앞에서 우리는 한 번 더 마주섰고 짧게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걸어갔고 저는 그대로 서서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날의 말들과 그녀의 표정, 걸음걸이 같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고, 그 감정은 조용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로 사라졌던 기억 하나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저는 그대로 누운 채로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그녀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있던 그 짧은 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몸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마음은 아직 어딘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커피포트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고, 전자레인지 위에 팔꿈치를 걸친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날의 공기나 감정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목소리보다 더 깊게 남는 게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저장된 연락처는 없었고, 어젯밤 마지막에 번호를 묻지 않은 걸 새삼 후회하게 됐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희망이라기보단 잔상에 가까웠고, 저는 그냥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핸드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고 그 순간 심장이 짧게 한번 움찔했습니다. 벨소리가 두 번째 울리기 전에 손끝이 먼저 반응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어제 편의점 앞에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너무 확실했고
저는 침을 한번 삼킨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목소리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고 웃음소리는 오래 듣지 못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금에서야 전화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시간이 느껴졌고 저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말 걸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통화 너머로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어지는 말 없이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먼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달력도 시계도 보지 않은 채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약속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조용한 데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집 근처 오래된 한식당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우리는 시간만 간단히 정한 채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저는 잠시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것은 설렘이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히 무언가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와이셔츠를 꺼냈고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겨봤고 별일 아닌 준비에도 마음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이 어떤 밤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오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은 오래된 간판과 빛이 바랜 나무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낮은 조명이 안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테이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이 식당은 자주 오던 곳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아내와 함께 왔던 기억이 있어 그때 주문했던 음식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 정각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시간이 다시 어제처럼 되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옅은 화장과 차분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우리 둘은 동시에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데 오니까 괜히 어색하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잔에 남은 물만 마시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전에는 식사 한 끼 함께한 적도 없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시절엔 그렇게 단순한 것도 어렵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말하기엔 서로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미소만 지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조용히 김을 올리며 끓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따뜻한 국물에 밥을 천천히 떠먹으며 말없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도 않았고 특별한 말도 없었지만 서로가 자주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전에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무슨 취미가 있는지. 그녀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그땐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있어도 늘 지나쳐버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먼저 말 꺼내면 이상해질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백했고 저는 그 안에 묻힌 지난 시간들을 함께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말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밥상은 조용했고 음식은 식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만큼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접시 쪽으로 옮겼고 짧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찮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지나가다 눈에 띄길래 샀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고 작은 책갈피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뭇잎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가 충분히 따뜻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나설 무렵엔 어둠이 골목 사이사이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우리 둘은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끊겼지만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을 닫고 있어야만 들리는 마음 같은 것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그녀의 그림자가 제 발등을 스치듯 길게 드리워졌고 저는 괜히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걷는 이 장면이 언젠가도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잊고 지냈던 시간들이 골목 담벼락처럼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죠. 그녀가 말없이 앞을 보다가 천천히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요. 그 말 안에 담긴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미처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들이었고 저는 그 무게를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말을 안 걸었는지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쥔 채 발끝을 보며 말을 이었고 저는 괜히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매일 생각했어요. 말을 걸까? 괜히 부담스러워할까? 그녀는 짧게 웃으며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꽃을 슬쩍 쳐다봤고 우리는 다시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익숙해지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고 저는 놀라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내가 잠깐 사라졌던 거 알고 있었어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을 품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골목 끝으로 보냈습니다.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고 한참 뒤에야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리를 해야 했고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는 그 짧은 설명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 설명하려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묵은 시간들이 조용히 풀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다시 옮겼고 저는 그 옆에서 가볍게 발을 맞췄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 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고 그건 꼭 말 대신 하는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골목이 조용해질 무렵 우리는 조용한 찻집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과 커튼이 내려진 실루엣이 보였고 그녀는 짧게 눈을 마주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들어갈까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남았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선명했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와 섞이는 순간 오래 잠겨있던 감정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했고 커튼은 반쯤 내려와 있었으며 벽 쪽에 놓인 작은 조명이 테이블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고 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따뜻한 차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라벤더 향이 나는 차를 골랐고 우리는 잔을 앞에 두고도 당분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오자 잔을 살짝 들어 올렸고 김이 올라오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며 저는 생각보다 오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봤고 짧은 눈맞춤 안에 많은 의미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만 용기 냈으면 지금쯤 얘기하는 이 주제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시절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마음도 다 흘러가 버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깊게 깔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주 오래 전에도 어딘가에서 본 듯 익숙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건 잊었다고 착각하는 게 편해서 그렇지 사실은 계속 안고 살아온 거죠.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고 저는 대답 없이 손등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는 않았지만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 웃음에 맞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는 반쯤 식어 있었고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골목을 스치고 있었지만 이 조용한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가방을 열어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고 그 위엔 몇 줄짜리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문장인데요.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고 그 안에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조용히 자리를 바꿀 뿐이다 라는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 자체로 마음 깊숙한 곳을 두드렸고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이상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듯 허리를 살짝 폈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고 그녀는 짧게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요. 오늘은 그 말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에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고
저는 식어가는 차를 다시 한 모금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날 밤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는 이미 시간이 꽤 늦어 있었고 골목길은 한층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고 그 조용한 걸음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바람 사이에서 스치듯 전달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오르는 느낌이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선 인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먼저 걸음을 멈췄고 저는 곧바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돌아서는 걸음에 어떤 감정이 묻어나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늘 밤 그냥 조용히 차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저를 잠시 바라보았으며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대답이 충분했고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까지의 길은 그리 멀지 않았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저는 마음 한편이 낯선 듯 설레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조명을 밝히지 않은 채 주방의 스탠드만 켰으며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차를 올리고 조용히 마주 앉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긴 조용하네요. 오랫동안 혼자 사셨던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 떠나고 난 후부터는 혼자 지냅니다. 그 말 안에 실려 있는 무게를 그녀도 알았는지 긴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손끝으로 컵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그 조용한 공감이 오히려 깊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졌고요. 누가 다녀간 흔적 같은 게 집안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는 말없이 컵을 들어 입을 축였고 시선은 천천히 창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조명이 반사되어 유리창엔 우리 둘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괜히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와도 괜찮았을까요? 괜한 오해를 사게 만든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그날 밤 노래방 이후로 또다시 후회를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그렇게 기억해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천천히 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밤보다도요. 시간은 늦어가고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큰 결정을 하고 있었고 그 조용한 동해 속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일어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따라 일어나 문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신발을 신던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감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무언가가 내려앉는 걸 느꼈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 내려가는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지는 걸 듣고 나서야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고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찻잔을 천천히 치웠습니다. 조명은 켜지 않았고 방 안은 희미한 빛만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은 어느 날보다 조용했고 조용한 만큼 오래도록 가슴에 머물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남긴 말과 표정을 하나씩 되짚었고 그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말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감정들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름을 얻는 듯했고 그 이름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 걸음, 머뭇거리는 눈빛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정리되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시계를 확인하고는 그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싶었습니다. 문자는 바로 읽히지 않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그 말 한마디를 보내는 것이 오늘의 마지막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새벽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질 무렵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도 이상하게 집 안의 공기가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인데도 누군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고 그건 단지 오늘 하루 때문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어딘가에 남아있던 감정이 이제야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감정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누군가 하나만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이 됐다는 걸 마음속으로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오면 이 마음이 조금은 희미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마주 앉아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게 허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문득 아내 생각이 났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속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이 바람처럼 마음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깊고 조용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0년을 돌아 다시 마주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감정은 그날 밤 조용히 이름을 가졌고 비로소 따뜻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야 서로를 기억해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